어둠이 내려앉은 조용한 항구. 밤새 조업을 마친 배들이 싱싱한 수산물과 함께 새벽을 실어오고 동해바다의 또 다른 아침이 시작됩니다. 동해 최대의 항구답게 수산물과 사람으로 넘쳐나는 주문지랑. 새로운 수산물들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데요. 검상궂게 생겼지만 해장국으로 인기가 높은 꽁치가 주문진항의 풍성함을 더해줍니다. 저 아래도 곰치가 있어요. 불맥이라고. 경상도. 근데 요거하고 조금 종류가 틀려. 그리고 좀 있으면 도루묵도 작고. 도루묵도 작고. 노랗게 연근 가을 들녘이 그렇듯 가을바다 역시 건강하고 실한 열매들을 내어주는데요. 국민생선 고등어, 쥐포의 원료가 되는 말쥐치도 반갑지만 볼록하게 알을 품은 도루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언제나 새롭고 신기한 항구의 풍경. 특히 주문진이기에 가능한 풍경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개복치가 3마리나 등장했습니다. 뭔가 허전한 생김새와는 달리 각 부위별로 다른 질감과 맛을 지닌 생선이죠. 사람 5개, 3개. 개복치처럼 운 좋게 만나볼 수 있는 어종들이 있는 반면 항상 주문진을 지키는 터줏대감이 있는데요. 바로 오징어. 우리나라 어획량의 70%가 주문진에서 생산됩니다. 주문진 이 항구는 다른 항구하고 달리 생산한 어민들이 직접 잡아온 오징어, 문어, 홍게, 대게, 청어, 꽁치 계절별로 나는 고기들을 직접 어민들이 좌판 형식으로 시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진항에서만 볼 수 있는 공존과 공생의 현장. 선주가 직접 혹은 선주와 직거래를 통해 싸고 신선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어민수산시장인데요. 좌판 위에는 제철을 맞은 홍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대게가 한창인 것 같아요. 아, 예. 붉은 대게. 붉은 대게를 우리가 홍게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근데 오늘 게를 보니까 이게 순놈인가요? 안놈인가요? 이거는 암놈을 못 잡아요. 그래요? 암놈을 잡으면 다 놔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게가 알이 가득 찼는지 묵직이 하네요? 예,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는 살이 많아요. 아, 이렇게 그렇구나. 보시면은 네. 이게 보통 게 고르는 방법. 네. 저희가 이제 양쪽 여기 가슴살을 이렇게 만져보면 좀 딱딱하다는 걸 느껴요. 신선하죠? 예. 그게. 또 이렇게 살이 조금 없는 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금 말랑거려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어요. 와, 그렇게 차이가 있구나. 네. 첫째는 찜으로 해 먹고요. 뭐 둘째는 저 게탕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거는 이렇게 해갖고 게 무침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살만 빼가지고 또 전도 무쳐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 야채 넣고 무쳐도 되고. 대게하고 맛을 비교하면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긴 틀리는데 이 홍게가 좀 향이 조금 더 진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해요. 대게는 조금 더 얘보다 조금 더 순하고 얘는 맛이 조금 대게보다 조금 강하다 생각하시면. 홍게는 물 밖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습성상 위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도소매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산시장이나 식당 혹은 항구에 수시로 들어오는 배를 통해서만 홍게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주문진항에는 하루 평균 15척의 배가 들어오고 대부분이 어민 수산시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날 잡은 홍게를 직거래로 판매하는 거죠. 경매를 하면 억가가 우리들하고 맞질 않아가지고 경매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잡아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잡아오면 우리 생산자들 직접 팔죠. 직거래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잘 팔리고 잘 잡히고? 직거래 하는데 그런 대로 뭐 현상 유지는 합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좀 힘들긴 해도. 잡히는 양이요? 주문진항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동진을 지척에 둔 작은 항구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평화로운 항구 안인항. 안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강릉 부서가 근무하던 진부를 보던 칠사강에서 동쪽이 되기 때문에 안인. 그러니까 동쪽이 이제 어느 정도 동쪽이 이제 뭐 해가 뜨고 뭐 이러니까 동쪽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희망이 솟아오르는 그 동쪽이 편안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편안한 안자에다 쓰고 인자는 이제 안인 썼고 그 진짜는 거기가 이제 나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인진이라고 하는 이제 나루가 생긴 거죠. 주문진에 비해서는 소박하지만 배 40여 척을 거느린 작지 않은 규모의 항구인데요. 해마다 축제를 열 정도로 노란 참가자미가 풍어를 이루고 동해바다를 낀 항구답게 계절별로 다양한 수산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나는 것이 이 배들 잡는 것이 대게, 홍게, 그다음에 이제 도루묵 요즘 많이 잡혀요. 가장. 예, 도루묵 많이 잡혔고, 그다음에 이제 잡식이로서는 여러 가지 많이 나죠. 이제 광어, 그다음에 이제 이 노란 창가재미가 이건 아주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게는 한 이 원칙 바다가 머니까 그거는 이제 한 척이 그거 다니고 홍게. 안인항에서 유일하게 홍게잡이를 하는 부창규 선장. 항구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어장으로 나서는데요. 한 달간의 금어기 이후 본격적인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방은 강원도에서는 자방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제 통발이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홍게의 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된 금어기는 조업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통발 어선에만 시행되던 금어기가 얼마 전부터는 그물을 사용하는 연안 자망 어선에도 적용됐습니다. 2월에서 3월 산란기를 마치고 살을 찌우는 홍게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금어기 외에도 차이점이 많은 통발과 자망.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조업 장소인데요. 통발은 평균 1000에서 2000m의 수심에서, 자망은 800에서 1200m의 수심에서 작업을 합니다. 예, 통발로 주로 잡죠. 건해 통발이라고 해서 미끼를 그 물고기 고등어라든지 정어리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미끼를 넣어서 이렇게 잡는데 주로 붉은 대게는 수심이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통발로 주로 잡습니다. 건해 통발로.
이제 연안 측에서는 자망으로도 일부 잡는데 붉은 대게가 1,500m보다 깊은 데 산다 하지만은 한 1,000m까지도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대게하고 대게를 잡는 과정에서 붉은 대게도 같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연안 자망에서 주로 잡죠. 조업을 하는 수심이 다르다 보니 조업 기간에도 차이가 납니다. 항해 거리도 긴데다가 평균 250개의 통발을 놓는 통발 조업은 5일에서 6일. 반면에 항해 거리가 짧고 미리 내려둔 그물을 걷어 올리는 자망 작업은 당일 작업이 가능한데요. 자망 작업은 그물을 놓고 항구로 돌아갔다가 20여일 후 그물을 거들어오면서 새 그물을 놓기를 반복합니다. 통발에 비해 수월하다고는 하지만 만만치 않은 자망 작업. 그물을 올리는 데만 30분이 넘게 소요되죠. 신기줄. 아, 이게 한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이게 한 1,000m. 1000m? 그냥 얼마큼 올라온 거예요? 거의 다 올랐어요. 거의 다 올랐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뭡니까? 그물이 따로 올라옵니까? 아. 자망 작업은 옆으로 기다란 사각형의 그물을 홍게가 이동하는 곳에 수직으로 펼쳐 잡는 방법인데요. 수심 0도 이하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홍게를 위해 주로 밤이나 새벽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다 밑과 위의 수온 차이가 많이 나는 낮에 작업을 하게 되면 홍게가 금방 부패하거나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초저녁부터 7시간 동안 계속되는 작업 동안 평균 350에서 600마리의 홍게를 잡습니다. (6월에서 10월까지가 금어기인 대게에 비해 짧은 금어기 탓에 어획량이 많아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게다가 대게보다 키토산이 더 풍부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환영받는 몸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게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홍게가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암캐는 잡지 않고 탈피 중인 녀석도 놓아주는 등 꾸준하고 철저한 자원보호 덕에 풍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붉은 대게는 그냥 탈피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즉 저희들은 그래서 계단식 성장을 하는데 성장 곡선이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쭉 계단식을 한번 탈피할 때마다 한번 크고 그래서 수컷은 여러 번 탈피를 하죠. 10번 이상 탈피를 합니다. 그 탈피하는 과정에서 한번 탈피할 때 성장이 팍 이루어지고 팍 이루어지고 이러고 암컷은 거의 성장 탈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컷은 아주 작죠. 빵개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암캐는 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지 포란 복지에 배의 포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거기에서 새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암컷을 잡아버리면은 자원이 회복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암컷 대게는 암컷 홍게는 잡지 못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창규 선장은 쉴 새 없이 올라오는 홍게를 일일이 살펴보고 만져보는데요. 복부를 덮고 있는 뚜껑, 즉 복절이 넓은 암캐와 탈피 중인 물렁게를 골라내기 위해서입니다. 게는 부화 후 9년에서 15년 동안 탈피를 계속하는데요. 탈피 전 단계인 혹게, 탈피 중인 물렁게를 반복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탈피 중인 게는 아무리 크기가 큰 녀석이라도 놓아주어야 하죠. 이렇게 올라오면 괜찮죠? 여러 번 이제 탈피하면은 이제 이렇게
탈피 중인 거예요? 어린 개들은 태어난 이후 20일에서 30일 간격으로 3번, 성체가 된 개들은 5월에서 8월 사이에 탈피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면은 다시 이만큼 커지거든. 그래서 가져가면 상품 값은 적고 살려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잡을 때 이렇게 제 상품 되는 게 나오니까. 여러 번의 탈피를 거쳐 성장한 수컷 홍게는 주로 찜이나 탕으로 즐겨왔는데요. 홍게의 맛과 영양을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요리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약자나 어린 자녀들의 건강식으로 안성맞춤인 홍게 건강죽과 홍게 오이선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요리입니다. 홍게 오이선은요, 오이에다가 홍게살을 아주 실하게 넣고 갖은 야채하고 이렇게 넣어서 오이를 익혀서 이제 속을 넣는다고 해서 이름이 홍게 오이선이 되겠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조각내 속을 파낸 오이는 탈색과 영양 손실을 막기 위해 기름에 한번 볶아주고 홍게살과 각종 야채를 넣어주는데요. 여기에 식초와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 만든 당초물을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입안 가득 홍게의 부드러움과 오이의 상큼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동안 대게에 밀려 2등에 머물러야 했던 홍게. 그러나 부드러우면서도 삼삼한 맛과 영양으로 대게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설악산 단풍보다 먼저 찾아온 동해바다의 단풍. 홍게꽃으로 물든 강릉 안인항입니다.